자,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여러 가지 섹터들을 다 두루두루 봐야 되겠죠. 이번에 지주사 쪽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사 ESG 커버하고 있는 김동양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주사 재미는 없는데 CJ부터 가보죠. CJ는 요즘 동향이 어떻습니까? CJ 연결 실적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상장 자회사인 CJ 제일제당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다행히 국내외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조금씩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상장 CJ 올리브영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은 한 40%, 영업 순이익은 한 90% 정도 성장하는 굉장한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CJ 제일제당이 해외 자회사들을 계속 처분을 하면서 유동성을, 재무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CGV 유상증자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좀 개선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가는 그 CJ CGV 유상증자 때 급락을 했다가 또 CJ 올리브영 상장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한 다음에 지금은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이제 물류사업부하고 식품사업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식품사업부는 뭐 그런 대로 주목해 보려 하는데 물류사업부가 좀 별로인가?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 상반기에는 좀 힘들었는데 하반기를 좀 기대한다, 회복을. 예, 뭐 바이오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바이오가. 예. 거기에 이제 비상장인 CJ 올리브영도 상장 기대감. 네. 이게 쿠팡의 그 눈높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에다 비교 대상이 뭔가? 비교 대상이 사실 없습니다. 경쟁했던 뭐 롯데, 롭스나 뭐 GS, 랄라블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좀 이 업태에서는 H&B에서는 유일한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CJ 올리브영의 상장이 지주사 CJ한테는 우리가 뭐 반면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두산 좀 이따 다루겠지만 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하면서 양쪽 다 확 불타올랐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CJ 올리브영의 상장이 CJ도 같이 좀 불을 태울 것인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번 시세는 냈었고요. 뭐 말씀하신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지주회사가 그나마 좀 반등을 했었던 게 9월달에 올라왔던 게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구나. 예, 맞습니다. 예. CJ 주가 상승이 CJ 올리브영 이슈가 좀 그거 9월에. 말고는 사실 딱히 다른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 실적이 뭐 아주 뭐 이익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지만 올리브영은 뭐 이익 성장도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나는 다른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는 지분이 높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70% 정도가 상장 후에 됐고 네. CJ 올리브영의 지분은 5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장할 때 신주도 발행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구주 매출이라든가 상장 이후에 블락딜을 통한 현금 유입은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이제 올리브영의 몸값, 뭐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두산 로보틱스 사례에서도 이게 이제 투자 수요가 자회사 상장으로 떠나가게 되면 네. 지주사는 일정 부분 하락은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소가. 예. 그렇군요. 언제쯤 예상되는 거는 시장에 혹시 있나요? 올리브영이? 그런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그다음에 이제 SK로 가볼까요? SK도 참 끊임없이 주가가 조금씩 이게 뭐 내려갈 때 우리가 보통 촌농을 비유하는데 녹네요. 예, 뭐 차트를 보시면 뭐 한 3년째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네. 뭐 그래도 이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는 진짜 좀 바닥을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5만 원이라는 네. 가격대 위아래로 약간은 바닥 따지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보면 계열사 유동성 리스크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상반기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뭐 유상증자라든가 미국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 지주회사 단에도 SK가 해외 투자사 지분 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좀 주목할 거는 비상장 자회사 SK E&S의 실적 모멘텀입니다. 네.
작년에 SK E&S가 아주 비정상적인 유가와 S&P 그러니까 전력 거래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왔었죠.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이 나왔고 올해 상반기에는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서부터는 신규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또 저가의 LNG를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올해 연간으로 뭐 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SK E&S가 배당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SK의 그 현금 흐름, 배당 수입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두산으로 가볼까요? 두산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올 게 있나요? 인큐베이팅은 하고 있는데 뭐 내년 내후년에 상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DLS라는 DLS. 예. 거기는 메인 사업이 뭐죠? 그 로지스틱스 솔루션이어서 IT 서비스인데 이제 물류에 특화된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두산은 지금 현재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와, 주가가 뭐 어떻게 물론 주가는 이제 시장 예. 가격이니까 네, 뭐 변동성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곡선 자체는 다이나믹하군요. 예, 큽니다. 뭐 예상했던 것보다 주가 하락폭이나 NAV 대비 할인율 크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공모가 최초 제시했던 밴드를 많이 상회한 3조 원 가까운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다행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산의 지분이 70% 가까이 됩니다. 네. 이거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가 내년 10월 달 끝나는데 아마 뭐 일정 부분은 블락딜을 통해서 현금으로 유입이 될 거고요. 아마 뭐 롱머니들, 해외 투자자들 이런 데를 찾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파트너를. 그래서 이제 뭐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들어오면 신규 사업 확장이라든가 주주가치 제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사실 뭐 두산 자체의 실적이랄 게 전자사업부밖에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그렇죠. 전방 사업이 좋지 않아서 올해 상반기는 좋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하반기에는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LG로 넘어가서 LG는 3분기 실적을 좀 어떻게 파악하세요? 이게 뭐 실적보다는 이슈가 좀 없습니다. 그 실적 측면에서 유의하게 봐야 될 거는 비상장 자회사 LG CNS인데요. 뭐 이 회사는 아주 높은 것도 아니지만 아주 낮은 것도 아닌 한 10%대 정도의 외형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비교하자면 현대오토에버와 삼성 SDS의 중간 정도의 성장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상반기에 주가가 한 2번 정도 출렁거렸습니다. 이게 지배주주의 뭐 상속 관련 송사가 있었고 네. 또 외국계 펀드가 5% 지분 신고한 건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둘 다 일회성 이상의 효과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주가가 그래도 시장 수익률을 계속 상회하는 이유는 5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3,400억 원까지 진행이 됐고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시장 수익률 정도는 수급에 의해서라도 조금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게재하신 레포트 중에 현대 오토에버가 있는데 오토에버도 지주사로 현대오토에버는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IT 서비스. 예. 네, 실적이 순항 중이라고요. 네, 그 LG CNS하고 이제 동종 업체인데요. 그 IT 서비스 기업들은 이제 이전의 그룹의 전산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모든 대그룹 대기업 집단이 하나 정도씩은 이런 IT 서비스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INI라고 표현됐죠. 맞습니다. 네. 당연히 그룹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적게는 매출의 60%, 많게는 90% 이상을 그룹 관련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전반적인 상황,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차 그룹은 뭐 작년부터 뭐 외형 판매 대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IT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IT 투자 예산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토에버는 그룹 매출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IT 서비스 쪽도 10%가 넘는 외형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재작년에 차량 소프트웨어 그리고 차량 내비게이션 하는 계열사 두 개를 합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부 쪽은 한 30-40% 정도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상당히 차별화되는 외형 성장을 보여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저렴한 수준은 아닙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LX 인터내셔널 여기도 실적을 조금 재봐야 될 텐데. 예, 이거는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석탄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석탄 가격 하락 연초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그 폭도 예상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석탄 증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고 또 M&A로 들여온 한국유리 또 포슨 그린파워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고무적인 거는 해상운임이 굉장히 급하게 빠지다가 이제는 바닥을 좀 잡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자회사 LX 판토스 실적으로 인식하는 물류 사업 쪽도 이제는 실적적인 바닥은 좀 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분기는 그래도 컨센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숫자 그리고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원이 조금 안 나오는 숫자인데요.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PER 4배, 배당 수익률은 아마 8에서 10% 정도가 나올 겁니다.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고 기대하고 있는 거는 지금 몇 년째 니켈 광산 인수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편입이 되는 거고 밸류에이션 배수를 좀 더 높이는 재평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봐야죠. 인터내셔널 들어가는 건 다 봐야 되니까. 예, 뭐 포스코 에너지 합병 시너지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작년 말에 그 민자발전을 하고 있었던 비상장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을 해서 기존의 상사 플러스 미얀마 가스전이었던 데다가 이제 LNG 밸류 체인을 완전히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이후에 분기 실적도 항상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갔죠.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2차 전지 테마나 아니면 뭐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재평가 덕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뭐 일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뭐 크게 하는 일은 아직 없고요. 뭐 흑연 같은 원 소재를 포스코 그룹에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탄소 배출이 많은 포스코 그룹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소 발전, 수소 혼소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탄소 포집, CCS 같은 것들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래 이익 기여에는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택의 시간이 또 왔습니다. 네. 짧게 이 중에 하나 선택. SK고요. SK.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이제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무도 안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이유를 찾아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저평가돼 있고 굉장히 소외됐기 때문에 새로운 관심이 들어온다. 뭐 이유가 있다면 SK E&S의 실적 모멘텀 그리고 자사주 1% 올해 아직 안 샀습니다.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1%를 연말까지 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SK를 탑픽으로. 자, 오늘 3분기 지주사들의 실적을 대충 가늠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사 커버하고 있는 김동양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